네, 안녕하세요. 네, 온라인 런치 노동법 3화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의 이한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노무사입니다. 네, 드디어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어느덧 추워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올해는 코로나나 다사다난한 한 해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어쨌든 어려운 만큼 서로가 돕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려울수록 서로 돕고 함께해야 또 그만큼 힘도 나잖아요. 이 런치 노동법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좋은 거 혼자 보지 마시고 다른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셔서 좋은 정보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편도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십시오. 네, 어느덧 런치 노동법도 중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주제는 1997년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정말 1997년은 이 노동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반을 굉장히 많은 이렇게 변화를 가져온 그런 해였죠. 응답하라 1997, 국가부도의 날 같은 영화와 드라마의 단골로 등장하는 네. 소재이죠. 바로 IMF 경제 위기가 있었던 해입니다. IMF 이후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했고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 제도를 강요받았죠. 그렇게 도입된 새롭게 바뀐 노동제도나 관습이 20년이 넘도록 이 사회에 너무 많이 뿌리박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악화시키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파견과 도급입니다. 먼저 파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파견이란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해서 그 근로자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보내서 그 사용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사업주는 인력 운용에 부담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일정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요. 필요할 때마다 인력을 파견받아서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의 인건비를 책정해서 파견 사업주에게 지급을 하잖아요. 근데 파견 사업주는 본인의 몫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본인의 몫을 남겨두고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은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파견 직원의 경우 사용 사업주와 파견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그만큼 피로감도 좀 과중되겠죠. 이게 결국은 돈을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을까? 맞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더 궁지로 모으는 그렇죠. 선택이 될 가능성이 맞습니다. 높겠군요. 네. 그러면 도급은 어떤 건가요? 앞서 설명한 파견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근로자만 파견받아서 사용하는 것인데요. 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해서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면서 그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종의 그 근로자에 대한 지휘 명령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죠.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렵네요. 네, 좀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러면 도급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도급 역시 파견과 마찬가지로 그 수급인의 몫을 빼고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인건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잘 아시겠지만 수급인은 소규모나 팀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갑자기 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규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도 이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파견과 마찬가지로 좀 불안하다고 볼 수 있겠죠. 금기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안 되는 조항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아마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을 건데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파견 근로자와 도급 근로자는 이 상시 근로자를 산정할 때 제외돼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근로자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사업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생기는 거죠. 역시 빠져나갈 구멍들이 너무 많으면 맞습니다. 악용되는 게 많군요. 네. 이런 파견 도급이 문제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제도인 거는 너무 명확한 것 같고요. 네. 현재 법적으로는 방송업에서도 PD, 아나운서, 방송 연출 보조원, 사진 기자, 방송 송출 장비 기사만 파견직으로 고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것보다 훨씬 많은 직군에서 이미 파견직 고용이 만연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맞아요. 있습니다. 현재 파견이나 도급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이 혹시 있을까요?
먼저 파견법부터 말씀드리면은요. 파견법 제34조에 따르면 사용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휴게 등의 기준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조에서 사용사업주는 파견 근로자를 임금, 상여금, 경영성과급, 그다음에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파견법 제6조 혹시 뭔지 아시나요? 저는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죠. 뭐냐면 자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서 고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파견 사업주가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됩니다. 이런 직접 고용 같은 규정들을 사업 고용자가 이행하지 않았을 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법원의 힘을 빌려야죠.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 표시에 가름하는 판결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고용 의무를 불이행할 시에는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영화 베테랑에서 유아인 씨 찾아가는 좀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네. 어이가 없나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네, 어이가 없죠. 네, 여튼 드라마에서도 턴키 계약이라고 부르는 이 팀 계약이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구조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제대로 계약서를 쓸 기획도 없는 조수급들의 노동자들 상당수가 이렇게 도급 형태로 묶여서 직접 맞습니다. 고용되지 않고 그냥 현장으로 퉁쳐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턴키 계약들을 맺을 때 그럼 실제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겠네요. 사실은 턴키 계약이라고 하긴 하지만 실질을 보면은 방송사나 제작사가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도급 계약이야. 그러니까 근로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판례는 그 계약이 도급이라고 할지라도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을 파헤쳐서 사용 종속 관계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딱 봐도 이 조명이라는 스태프가 네. PD의 지시를 받지. 엄청 받죠. 네, 이게 어떻게 분리돼서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하여튼 그렇다면 자신이 불법적인 파견이나 도급직으로 일하는 것 같다. 어쨌든 지금 턴키 계약처럼 네. 난 분명 지시받고 있는데 불법적으로 이렇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러면 어떤 것을 준비해서 대응하면 될까요? 사실 근로관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근로자가 뭐 근로계약 형태를 뭐 어떻게 하자라고 주장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실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는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증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업무 수행 과정에서 내가 지휘 감독을 받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증거를 이렇게 갖고 계신 게 좋겠습니다. PD분이 저한테 뭐 지시했다. 네. 그럼 그거 증거 다 이렇게 네, 수집해두고 캡처. 캡처 네. 해두고 있으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3화째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뭐다? 증거를 증거, 모아라. 증거. 네, 네. 증거를 모아라. 네, 오늘 증거를 모아달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벌써 10분이 또 지나가지고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2회의 런치 노트법이 더 남았어요. 네. 네, 끝까지 남은 회차도 잘 들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런치 노동법 다음 주제는 산재입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생명, 건강에 달린 문제이니만큼 다음 시간에도 꼭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온라인 런치 노동법 3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